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더리움이 한번 붕괴가 될 수도 있다. 붕괴라기보다는 레버리지 청산이죠. 그 중에서 이제 디파이 메타들 있잖아요. 디파이 중에서도 이더리움 파이, 이더 파이부터 뭐 비슷하게 예치를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또 이제 받아가지고 파생된 것들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뭐 재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뭐 아베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컴파운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디파이 처음 나왔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순환이 됐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NFT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NFT 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대출풀을 받아줄 이제 업체들만 나오면 되는 거죠. 플랫폼만. 자, 근데 그 중에서 리도 파이낸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 리도 파이낸스를 제가 한 번은 왜 다루려고 하냐면 이제는 아마 리도 파이낸스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부터냐면 작년 5월부터 리도 파이낸스 일반적인 디파이 플랫폼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서 자유롭게 언스테이킹 비슷한 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스테이킹 지금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2024년 4월 샤펠라 업그레이드 때 이때 이더리움이 언스테이킹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됐느냐? 전에는 안 됐어요. 22년 머지 전환 이후부터 2023년 4월 이 사이에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스테이킹을 맡기고 나서 언스테이킹이 안 되고 그냥 강제로 락업이 되어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23년 4월까지 이 머지 전환 이후에 스테이킹 했으면 그냥 강제 락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간에 등장을 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리도 바이낸스. 여기에서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락업이 걸려 있는 거니까 좀 유동성에 대한 이제 현금화를 하고 싶거나 이더리움을 어디다가 뭐 쓰고 싶거나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도 파이낸스가 이전부터도 나왔었는데 더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들을 제시를 했냐? 보통 이더리움을 맡기면은 리도 파이낸스에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해서 위탁처럼 해서 본인들이 대신해서 스테이킹을 맡겨주는 구조인데 그러면 스테이킹 맡긴 사람들에게 ST ETH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한 개를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은 리도 파이낸스에다가 ST ETH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에. 그러면 이 ST ETH는 뭐냐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줄임말로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랩핑된 이더리움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이 스테이킹 리도 파이낸스에다가 스테이킹한 그 이더리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증서 같은 거다. 이게 뭐냐? 이더리움을 리도 파이낸스에 예치한 인증 증서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치를 했다는 거니까 이것들은 언제나 현금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합도 많이들 열어뒀고요. 커브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곳들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왜 했다? 이전에는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강제로 락업을 했어야 됐으니까 좀 유동성을 좀 이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리도 바이낸스가 거의 탈중앙화 자율 플랫폼이거든요. 지갑 연결해가지고 스테이킹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했다. 주목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지금까지 쌓여온 것들이 28.5%입니다. 그러면 코인베이스 13.6%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거래소들마다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많다 보니까 그냥 스테이킹한 이더리움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2차적인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유동성을 어디에다가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안 되긴 하는데 은행과도 비슷한 구조잖아요. 은행이 사실 이제 예금을 하는 은행들의 고객들의 자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또 일으킬 수가 있죠. 예금에 대한 금리를 4% 정도를 줘버리고 대출자에게는 이 예금 금액들로 이 돈들로 대출을 실행을 시켜버려가지고 6% 정도 이자까지 받아버린다며 그냥 가만히 앉아서 2% 이자 이득을 얻고 있다. 그 은행이 만약에 커지면 커질수록 고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그냥 앉아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초기 뭐 이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거의 어떻게 보면 독점의 형태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비슷한 구조가 크립토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 FTX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졌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 부분 전체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28.5%, 거의 시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가총액이 그냥 장긴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가총액이 이거 대비해가지고 ST-ETH가 발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발행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스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ST-ETH를 이 커브 바이낸스나 덱스에서 그대로 내가 만약에 ST-ETH를 가지고 있으면 이더리움으로 스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왑을. 그리고 그런 방식도 있고 거래소에도 이게 ST-ETH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바이비트나 OKX, 그 후옵이나 게이트, MSC 이런 데다가 이제 입금들을 하셔가지고 매도해가지고 현금화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ST-ETH를 구매한 사람들은 이걸 또다시 이더리움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ST-ETH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굉장히 자유롭게 언스테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또 장점이 뭐냐면 이 ST-ETH 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예치를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리도 바이낸스에다가 해가지고 ST-ETH를 가지고 기존에도 이더리움을 가지고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취급을 해줍니다. 어떤 거요?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합니다. 리도 바이낸스에. 이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장점이자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버블이 뭐냐면 리도 바이낸스에다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 이 이자는 받아요. 이자는 받는데 ST-ETH를 가지고 오겠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담보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또 일으킬 수가 있다. 대신에 언제까지 안전하겠죠? 이더리움 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이게 안전하다. 가격들이 우상향하거나 올라가거나 그렇게 안전하게 지지선을 좀 유지를 해줄 때는 안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스테이킹을 했던 이더리움을 이제 ST-ETH로 받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담보를 이제 50%에서 70% 정도 받아가지고 USDT나 USDC를 만약에 가져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다시 이제 받아가지고 이더리움을 구매해서 스테이킹하는 이 과정들은 사실 스테이킹 보상량이 좀 적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테더를 빌려왔으면 내가 맡긴 담보금이 이제 가격들이 올라야지 좋을까요? 낮아져야지 좋을까요? 당연히 올라가야지 좋겠죠.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이 100만 원일 때 맡겼는데 이더리움 한 개 100만 원. 그래서 맡겼는데 가격들이 올라가면은 담보금에 대한 그 담보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 실제로도 이제 재대출이 거기서 담보금 올라간 만큼 재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플랫폼들이. 근데 그건 엄청 위험하겠죠. 변동률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되는 거면 하락하는 거에도 이제 다시 이제 회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환을 하고서 그 아니면 이제 대출 받은 것들로 또 이걸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ST-ETH로 이제 스테이킹이 맡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돈을 벌고 있어요. 연간 한 3-4%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졌죠. 3% 정도로 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더리움은 개수를 복사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USDT나 USDC로. 이걸 가지고 뭐 이제 레버리지를 또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을 때나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USDT와 USDC 같은 경우에 빌렸던 것들을 빠르게 갚아야 되는데 담보물 가격이 떨어지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세력들은 이미 아마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들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꾸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더리움과 ST-ETH는 1대1 고정으로 거의 패깅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금 쓰임새가 사실 레버리지가 끝나버리면 레버리지 잔치가 끝나버리면 이게 쓸모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 이제 언스테이킹이 가능해졌으니까. 그럼 리도 바이낸스에서 가장 크게 예치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압도적이에요. 이더리움이. 폴리곤은 거의 이제 천억 좀 넘는 거고 이더리움은 30조가 넘습니다. 거의 40조. 그러면 얘네들이 언젠가는 세력들이 맡겼던 ST-ETH를요 현금화를 할 겁니다. 현금화를 하거나 이것들을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시장을 붕괴시키는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ST-ETH와 ST-ETH는 패깅이다.
가격대가 어쨌든 비율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더리움과 ST ETH의 가격은 패깅. 그런데 ST ETH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 정도는 물론 다른 애들도 다른 것도 있어요. 로켓풀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얘네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28.5%니까 전체 물량이니까. 그러니까 리도 바이낸스 ST ETH만 보면 됩니다. 근데 40조 가까이 되는 이 ST ETH가 가격들이 만약에 패깅 얘가 먼저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요? 그 고래들이 먼저 이것들을 그 덱스에 있는 물량들을 모두 다 현금화를 하는 겁니다. 허브 바이낸스나 이런 데다가 이제 예치된 이제 LP에다가 공급된 물량들을 모두 다 현금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리도 바이낸스 스테이킹 이더리움과 ST ETH와 이더리움은 거의 패깅으로 똑같이 따라가니까 리도 바이낸스 스테이킹 ETH가 만약에 엄청 크게 급락을 하게 된다. 급락을 하는 것들은 아주 빠르게 유동성을 이제 빠르게 출구로 좀 이용을 하면서 현금화를 해버린다. 그래 버리면 이게 굉장히 이더리움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미치지 않고서야 이더리움을 그 손해보고까지 시장가로 긁어가지고 그렇게들 팔까라고 하신다면 얘네는 제로가 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레버리지가 엮여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ST ETH를 가지고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담보대출들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얘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다가 풀려있는 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잠겨있는 게 40조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해버렸어요. 어떤 걸로요? ST ETH로. 요놈으로. 요놈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올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요놈이 문제다. 요놈이. 왜 그러냐? 여기에 엮여있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얘만 조지면 됩니다. 얘만 죽여서 얘만 디패깅 만들어버리면 여기에 엮여있는 ST ETH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이제 누군가 모를 이제 거래자들이 강제로 청산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얘가 가격들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얘 전체 발행량이 만약에 1조밖에 안 되면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거의 몇백 조가 되는데 거의 영향력이 엄청 크게는 없을 겁니다. 근데 40조 가까이 된다? 얘는 뭐냐면 얘랑 똑같아요. USTC 얘랑 똑같습니다. 얘랑 어떻게 보면 제로가 사이즈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USTC도 필요가 없고 테더라든지 USDC 얘네 둘이만 있으면 됩니다. 추가로 한다면 뭐 다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언스테이킹이 가능한 시점에서는 ST ETH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인기를 받았느냐? 이거 스테이킹은 나는 이자는 이자대로 받으면서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또 이제 담보대출 받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재투자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고래와 세력들이 좋아했단 말이죠. 왜 좋아했죠? 그냥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다가 스테이킹하면 내 이더리움만 잠가놓고 스테이킹 이자만 받는 건데, 이자는 받는 거는 거의 첫 번째 옵션이고 ST 이더리움으로 이걸로 추가로 레버리지를 땡길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 40조나 넘게 아직까지도 여기에 묶여있는 것들이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레버리지 장치만을 위해서 필요해진 거고,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똑같다? USTC와 똑같다. 스테이블 코인들이 여러 개가 필요가 없다. 한두 개만 있으면 된다. 디지털 원화가 시리즈 1, 2가 필요 있습니까? 디지털 원화 한국에 만약에 생긴다면 디지털 원화는 디지털 원화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물론 이런 논리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근본의 자격들을 갖춰주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USDC가 거의 바이낸스에서도 아니면 다른 거래소에서도 그 대중적으로 이제 그 대중적으로 이제 그 거래 화폐나 이런 것들이 그 페어 수단들이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됐고 그런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그 위에 미국이 있죠.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뭐다? 똑같다. 그 STETH와 굳이 이거를 따지면 뭐 이더리움으로 따져야 되나? 이더리움과 패깅 하는 거니까 패깅. 자, 이렇게 언젠가는 터지게 될 STETH. 요놈의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면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시그널이요?
얘가 터지면은 레버리지가 여기에 묶여있는 담보대출 받았던 것들이 모두가 터집니다. 그리고 얘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얘는 레버리지 장치 때문에 지금까지 수요가 있는 것 뿐이지,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얘네들 유동성 굉장히 엄청 적거든요. 사실 엄청 적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뭐 그럴 일은 없겠는데, 리도 파이낸스에서 이제 스테이킹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리도 파이낸스에서 스테이킹 한 것들을 뒤에다가 빼돌려가지고, 만약에 어디 뭐 그 자산운용사에다가 그것들을 이제 대출을 해줬다 몰래, FTX가 딱 그런 격이었죠. 그 고객들의 자금을 가지고 다른 곳들에다가 이제 마켓메이커 아니면 알라메다 리서치에다가 그 자금을 좀 공급을 해줬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것들이 좀 빵꾸가 나는 상황들이 생긴다. 물론 이제 온체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결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언제든지 언스테이킹 가능한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언제든지 언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어떻게 보면 그 폰지 사기처럼 쌓인 것들이 있고, 그 대장급인 이 탑티어의 이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유지가 될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거래량 보시면 최소한의 몇천억 정도는 이제 되어야지, 40조 가까이 이렇게 발행들이 됐는데 유동성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공격의 대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와 같이요? 루나와 그 USTC와 같이 비슷하게 시장에서는 엄청 다른 재료가 필요가 없어요. 얘는 실제로 시장을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직격탄으로 맞아 버리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루나와 비슷하게 얘가 무너지면 이더리움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0%가 난다면 이더리움도 30%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더리움도 한 15% 이 정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재료가 언제 실현이 될지 사실 뭐 비관적인 입장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ST, ETH는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 필요하냐? 레버리지, 그 큰형님들의 레버리지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스테이킹대로 받으면서 이거를 언제든지 이제 수합해주면 이거 보상받은 것들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계속 끌어서 올렸는데, 이것도 불장 때나 가능하지. 지금 불장 거의 끝나가는 그 마당인데 이것도 한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리도 파이낸스의 ST, ETH 이거 한번 이제 코인 마켓캡에서 구독하기 누르시고 요놈 가격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동성도 사실 바이비트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바이비트가 좀 인위적으로 좀 많이 나오네요. 얘네들이 이더리움이랑 디패깅이 되는 순간부터, 이더리움도 디패깅이 된다고 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걔도 뒤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얘가 대신에 이제 변동률이 얘가 더 높겠지만, 얘가 만약에 30%면 이더리움 한 20%? 그 정도로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그 40조나 된다. 얘네가 그러니까 40조가 된다라는 건 리도 파이낸스의 이더리움을 예치한 금액이 40조가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다시 회수를 해가면, 아니면 다시 이제 예치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전에 한번 남겨주셨던 게 이더리움 그 재예치 해가지고 스테이킹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더나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더나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코인 시장이 좀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루나처럼, 이더나는 루나처럼 한 번 더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만약에 하락을 그대로 정통으로 맞아도 걔네들 터질 때 얘네도 같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걔네도 불장이 계속 가지 않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대표가 되는 아서에이지의 운명이, 아서에이지가 지금까지 공격을 당했던 적이 뭐 전에 있긴 하죠. 비트맥스에서 청산맵이라든지 아니면 그 약간 수수료 좀 싸게 엄청 할인해주고, 그리고 체결 속도도 더 빠르게 해주고, 그런 것들로 이제 판결을 받은 적이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입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더나 대표 베커들도 여러 명이 있긴 한데, 아서에이지 랩스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로 있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먹여줄 텐데, 걔네들 같이 공격받을 때 이더나도 결국에 언젠가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USD도 마찬가지고. 근데 리도 바이낸스의 ST, ETH도 얘네 둘이 동시에 같이 나가리가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이제 이더리움이 한 번 정도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나스닥과 같이 자산 시장이 탈출런을 하는 시기에 교묘하게 코인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막 30%, 40%, 20%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빠르게 빠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기관들이 탈출하는. 그러니까 현물 ETF 사놓은 것들도 막 몇만 개씩 한 번에 빠질 수도 있다. 어떠한 저희가 모르는 그런 정보들을 알고서. 아니 이거 국내장 할 때도 똑같잖아요. 주식시장 할 때도 기관들이 물량 빼버리면 다음날 하락하는 경우 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제도권화 돼가지고 난이도가 더 어려운데 초창기다 보니까 힌트는 줄 겁니다. 첫 번째 하락에서는.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T, ETH 요청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이거는 좀 이제 특별히 좀 다뤄봤습니다. 굳이 뭐 제가 이런 것까지 다루지는 않는데.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